그랜저 풀체인지 모델 출시 행사가 최근에 진행됐죠. 실물 영상하고 사진 같은 게 추가로 공개되면서 소비자들 관심도 더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물 리뷰는 다른 채널에서 많이 보셨을 테니까 저는 오늘 가격표를 좀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볼 건 크게 세 가지입니다. 이전 모델에 비해서 얼마나 비싸졌는지, 기본 옵션을 봤을 때 앞으로 현대차 신차들이 어떻게 나올지, 그리고 모델별로 가장 합리적인 옵션 선택지는 뭔지까지 보겠습니다. 마지막 부분에선 굳이 고민하지 않아도 될 옵션까지 이야기한다는 거죠.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내용이 워낙 방대해서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일단 구형에 비해서 얼마나 비싸졌는지부터 볼까요? 이런 가격표를 볼 때는 사실 그런 건 필요 없습니다. 어떤 옵션이 더 들어갔기 때문에 이렇게 비싸지는 건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지는 겁니다. 옵션이 뭐가 들어갔든 가격이 더 올랐으면 비싸졌다는 건 팩트고요. 그만큼 소비자들의 선택지가 줄었다는 거잖아요. 기본 옵션이 많아지면서 가격은 우리가 납득할 만큼 올랐다, 그러면 제조사는 칭찬받아 마땅한 거고요. 가격이 누가 봐도 터무니없이 올랐다면 야 이거 왜 이렇게 비싸졌어, 이런 소리를 들어도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보면서 이걸 판단하시면 되실 것 같네요. 절대적인 가격 변화부터 볼까요? 풀체인지 모델은 트림이 세 가지로 압축됐습니다. 이 소리는 기본 사양이 많아지면서 가격이 올랐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죠. 실제로 보면 2.5 가솔린 모델을 기준으로 구형은 3,392만원부터 시작됐거든요. 그런데 신형은 3,716만원부터 시작입니다. 흔히 말하는 깡통 가격이 320만원 정도 비싸졌다는 거죠. 그리고 풀옵션을 기준으로는 기존 그랜저가 취득세 포함 4,870만원 정도였는데 신형은 취득세 포함 5,700만원입니다. 6천만원을 육박한다는 것도 놀랍고 거의 1,000만원 가까이 차이가 난다는 것도 놀랍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V6 모델 배기량이 기존엔 3,300cc였고 신형은 K8처럼 엔진이 바뀌면서 3,500cc로 올랐잖아요. 가격을 보면 기존 그랜저 3.3 모델은 3,677만원부터 시작이었고 신형은 3,960만원부터 시작입니다. 얘는 280만원 정도가 올랐죠. 풀옵션 기준으로 보면 기존 그랜저는 취득세 포함 5,150만원 정도가 나오고 신형은 6,200만원이 나옵니다. 드디어 그랜저 풀옵션 가격이 6천만원을 넘겼다는 것도 의미있고 기존 그랜저보다 무려 1,050만원이나 비싸졌다는 것도 인상적입니다. 하이브리드 모델도 변화가 큽니다. 기존엔 2.4 가솔린 엔진이랑 전기 모터가 맞물렸는데 신형으로 바뀌면서 1.6 터보 가솔린 엔진하고 전기 모터가 맞물리기 시작했습니다. 1.6 터보라고 무시하면 안 되는 게 시스템 최고 출력이 230마력 35.7토크에 달합니다. 주행에 무리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러면 신형으로 바뀌면서 기본 사양은 얼마나 좋아졌을까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트림이 3개로 줄었습니다. 이번 그랜저는 한마디로 말하면 눈에 보이는 차별은 없어졌다입니다. 예를 들면 깜빡이 같은 게 어떤 건 LED가 들어가고 어떤 건 호박등이고 이런 걸로 차별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대신 눈에 보이는 차이는 많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냥 한번 쭉 볼까요? 가장 낮은 트림이 프리미엄, 중간이 익스클루시브, 가장 높은 트림은 캘리그래피입니다. 이번 그랜저는 2.5 가솔린이 기본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하이브리드나 3.5 가솔린은 옵션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면 어떤 모델이든 트림별 옵션 사양은 똑같거든요. 프리미엄 트림의 기본 사양부터 보겠습니다. 일단 파워트레인 사양은 2.5 가솔린 엔진, 8단 자동 변속기, RMDPS 스티어링 휠, 통합 주행 모드, 컬럼식 변속 레버가 기본입니다. 안전 사양으로는 에어백 10개, 유아용 시트 고정 장치 2개, 다중 충돌 방지, 자동 제동 시스템이 기본입니다. 지능형 안전 기술도 볼까요? 이게 좀 중요합니다. 한 세대 전까지만 해도 현대 스마트 센서 옵션은 아무리 깡통 트림이라도 무조건 넣어야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아닙니다. 지능형 안전 장치가 기본으로 들어가는데 과거 스마트 센서랑 비슷한 역할을 합니다. 오히려 기능적으로는 더 좋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전방 충돌 방지 보조가 기본인데 자동차, 보행자, 자전거 탑승자, 교차로 대항차를 모두 인식하고요. 차로 이탈 방지 보조, 차로 유지 보조, 지능형 속도 제한 보조, 운전자 주의 경고, 하이빔 보조,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내비게이션 기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고속도로 주행 보조, 후석 승객 알림 같은 게 모두 기본입니다. 그냥 한마디로 반자율 주행 기술이 기본으로 탑재됐다고 보면 되는 거고요. 외관은 18인치 알로이 휠과 타이어, 수평형 LED 램프, 이게 우리가 맨날 보던 스타리아 스타일 전면부 램프입니다. 심리스 호라이즌 램프라고 부르는데 주간 주행등, 방향 지시등, 포지셔닝 램프 이런 기능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풀 LED 헤드램프, LED 테일 램프, LED 보조 제동등, 투명 LED 방향 지시등, 프리엠리스 도어, 오토 플러시 도어 핸들, 이중 접합 차음 유리, 자외선 차단 유리, 열선, 전동 접이, 전동 조절, LED 방향 지시 등이 포함되어 있는 사이드 미러, 이런 것도 모두 기본입니다. 외관은 그냥 이렇게 기본 사양만 쩍 봐도 눈에 보이는 차이를 트림별로 최소화했다는 걸 알 수 있죠. 옛날 같았으면 전구 같은 걸로 차별해서 쪼잔하다는 말도 들었잖아요. 이제 그런 건 없습니다. 실내도 비슷합니다. 12.3인치 디지털 계기판, 열선하고 인터랙티브 픽셀 라이트가 포함된 원스코프 타입 가죽 스티어링 휠, 이런 게 기본입니다. 그리고 베젤리스 인사이드 미러, 이게 뭐냐면 요즘은 룸미러를 얇게 만들잖아요. 이게 기본이라는 거고요. 실내 향균 처리 소재, LED 실내 등 이런 게 기본입니다. 실내도 눈에 보이는 차이는 최소화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런데 이제부터는 눈에 안 보이는 차이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시트 사양을 보면 일단 인조 가죽 시트가 기본이고요. 운전석은 8방향 전동 조절하고 2방향 럼버 서포트 기능, 조수석은 4방향 전동 시트가 기본입니다. 열선 시트는 전 좌석이 기본이고 뒷좌석 암레스트도 기본으로 들어갑니다. 편의랑 주차 사양도 볼까요? 버튼 시동하고
스마트키, 패들 시프트, 수동식 틸트와 텔레스코픽 스티어링 휠, 듀얼 풀 오토 에어컨, 여기에는 마이크로 에어 필터, 오토 디포그, 미세먼지 센서, 공기 청정 모드, 애프터 블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애프터 블로는 뭐냐면 여름에 에어컨을 쓰고 시동을 끄면 습기가 차잖아요. 이걸 자동으로 말려주는 기능입니다. 이거랑 에어컨 광촉매 살균 시스템, 빗물 감지 센서, 전자석 세이프티 파워 윈도, 전동식 파킹 브레이크, 오토홀드, 스마트 트렁크, 하이패스, 전후방 주차 거리 경고, 후방 모니터, C타임 USB 단자는 1열에 충전용 1개, 충전대랑 데이터 전송용 1개, 2열에는 2개가 들어갑니다. 센터 콘솔에는 파워 아울렛이 들어있고요. 인포테인먼트 시스템도 보면 12.3인치 내비게이션, 블루링크, 폰 프로젝션, 블루투스 핸즈프리, 현대 카페이, 스피커 8개가 장착되는 일반 오디오 시스템,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시스템인 OTA가 기본입니다. 이 정도 구성이면 프리미엄 트림만 선택해도 크게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익스클루시브 트림으로 넘어가면 지능형 안전 기술이 추가됩니다. 주행 중 후측방 충돌 경고, 앞으로 출차할 때 후측방 충돌 방지 보조, 후방 교차 충돌 방지 보조, 안전 하차 보조, 후방 주차 충돌 방지 보조, 이런 게 기본입니다. 외관은 말씀드린 대로 눈에 보이는 차이가 없습니다. 대신 앞좌석하고 뒷좌석 창문, 그리고 뒷유리가 자외선 차단 유리로 바뀝니다. 실내는 전동식 틸트 텔레스코픽 스티어링 휠, 진동 경고 스티어링 휠, 뒷면 전동식 커튼이 기본입니다. 역시나 여기도 눈에 보이는 차이는 거의 없습니다. 대신 시트 차이가 좀 큽니다. 인조 가죽이 아닌 천연 가죽 시트가 들어가고요. 앞좌석 통풍 시트, 운전석 에르고 모션 시트, 이것도 좀 크죠. 18방향으로 조절이 되고 마사지 기능도 추가되거든요. 그리고 이게 좀 치사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운전석 메모리 시트가 익스클루시브부터 기본입니다. 이외에 조수석 시트도 8방향으로 조절이 가능해지고 럼버 서포트도 2방향 지원이 됩니다. 동승석, 워크인 디바이스랑 릴렉션 컴포트 시트도 기본입니다. 편의 주차 쪽은 딱히 큰 차이가 없습니다. 있으면 좋고 없어도 그만인 옵션 드립니다. 디지털키 2세대, 스마트 전동식 트렁크, 스마트폰 무선 충전, 실내 지문 인증 시스템, 서라운드뷰 모니터, 후측방 모니터, 측면 주차거리 경고,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 후진 가이드 램프, 이런 게 추가됩니다. 시트 차이랑 메모리 기능 말고는 프리미엄 트림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캘리그래피는 모든 게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고 캘리그래피 전용 디자인 같은 게 추가됩니다. 일단 지능형 안전 시스템이 업그레이드 되는데 전방 충돌 방지 보조 기능에 교차 차량, 정면 대항차, 추월 시 대항차, 측면 접근차, 회피 조향 보조, 이런 게 추가됩니다. 고속도로 주행 보조 2도 추가로 들어가고 어드밴스도 후석 승객 알림, 주행 중 후측방 충돌 방지 보조, 내비게이션 기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에 진출입로 인식 기능이 추가되고 스티어링 휠 그립 감지 시스템도 추가됩니다. 외관도 차이가 좀 있습니다. 캘리그래피 전용 그릴하고 19인치 휠이 들어가고 방향 지시 등 순차점들 기능 있죠. 아우디가 대중화시킨 이거예요. 이게 캘리그래피부터 기본입니다. 그리고 앞뒤 다이내믹 웰컴 라이트, 키를 가지고 가면 차가 막 환영해 주는 거죠. 이 기능하고 앞좌석 발수 도어가 추가됩니다. 실내는 캘리그래피 전용 디자인이 추가된다고 하는데 스티어링 휠이 나파 가죽으로 마감되고 리얼 스티치가 적용되고 튜톤 컬러도 여기부터 선택이 가능합니다. 크래시 패드랑 도어 어퍼 트림에 인조 가죽도 추가되고 트림 장식도 리얼 우드랑 리얼 알루미늄 중에 선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헤드 라이닝이랑 필러 같은 곳에 스웨이드 내장재가 들어가고 스웨이드 목베개, 고급 카메트, 인터랙티브 앰비언트 무드램프 같은 것도 추가됩니다. 이게 순차 존등되는 기능하고 주행 상황 연동 기능이 추가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시트도 나파 가죽 시트가 기본이고 뒷좌석 암레스트에 오디오 컨트롤러가 추가됩니다. 헤드레스트도 사진에서 보던 이 모양으로 들어갑니다. 편의 주차 기능으로는 12.25인치 풀터치 공조 컨트롤러가 들어가고 자외선 살균 시스템이 추가됩니다. 그리고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으로 스피커 14개가 포함된 보스 프리미엄 사운드 시스템이랑 액티브 로드 노이즈 컨트롤이 기본입니다. 사실 기본 사양만 제대로 봤어도 이번 그랜저 풀체인지는 다 봤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왜냐면 옵션 구성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거든요. 합리적인 선택 그리고 약간 욕심을 부린다면 여기까지 괜찮다 싶은 옵션 선택지를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모델이 3가지니까 3가지로 나눠서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2.5 가솔린 모델입니다. 이건 과감하게 옵션 없이 가도 된다고 봅니다. 옵션 없이 프리미엄 트림으로도 충분합니다. 방금 전에 기본 사양 봤잖아요. 완전 깡통으로 사도 사양은 깡통으로 불릴만한 수준이 아니고 프리미엄 옵션에 옵션을 하나도 선택하지 않으면 취득세 포함 4,100만원으로 살 수 있습니다. 여기에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추가하는 정도까지는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봅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98만원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취득세 포함 4,210만원 정도가 됩니다. 여기서 조금만 욕심을 부린다면 일단 익스클루시브 트림으로 넘어갈 것 같습니다. 여기부터 천연 가죽 시트도 들어가고 실내 전동 장비들도 많아지잖아요. 여기에 10.25인치 풀터치 공조 컨트롤러, 인터랙티브 앰비언트 무드램프, 빌트인 캠 2세대, 19인치 휠과 타이어가 포함되어 있는 플래티넘 옵션하고 보스 프리미엄 사운드 패키지만 선택해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도 2.5 가솔린 모델부터 선택할 수 있게 해놨더라고요. 그런데 굳이 4기통 모델에 전자제어 서스펜션까지, 이건 좀 사치인 것 같아서 방금 전에 말씀드린 2가지만 선택해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이렇게만 해도 취득세 포함 4,910만원 정도가 나오거든요. 2.5 가솔린 모델은 욕심을 부리더라도 취득세 포함 5,000을 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두 번째는 하이브리드 모델입니다. 얘는 아직 세제 혜택 적용 전 가격이 표기되어 있어서 이건 좀 감안해서 봐주시길 바랍니다.
하이브리드도 합리적인 선택을 하려면 그냥 프리미엄 트림 정도만 돼도 될 것 같습니다. 세제 혜택 적용 전 가격으로 취득세 포함 4,730만원이 됩니다. 얘도 조금만 욕심을 부린다면 익스클루시브의 헤드업 디스플레이랑 보스 프리미엄 사운드 패키지 그리고 플래티넘 패키지 정도만 선택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세제 혜택 적용 전 가격 기준으로 취득세 포함 5,500만원 정도가 나옵니다. 세 번째는 3.5 가솔린 모델인데요. 얘는 다른 모델들하고 구성을 조금 다르게 가져가는 게 좋죠. 그랜저 중에서도 최상위 모델이니까 고급스럽게 가려면 확실하게 고급스럽게 가는 게 좋습니다. 일단 4륜구동 모델을 3.5 가솔린 모델에서만 선택 가능합니다. 합리적으로 구매하고 싶다면 프리미엄 2륜구동 트림에 헤드업 디스플레이 정도만 추가해도 된다고 봅니다. 이렇게 하면 취득세 포함 4,480만원에 살 수 있고 옵션도 괜찮죠. 여기서 조금만 더 욕심을 부린다면 익스클루시브 4륜구동 트림에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추가하면 될 것 같고요. 현대 스마트 센스2도 추가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보스 프리미엄 사운드 패키지도 필수죠. 그리고 여기서 다른 모델들하고 중요한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플래티넘하고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 1을 묶어서 선택할 수 있는데 3.5 가솔린에서 조금 욕심을 부리고 싶다면 전자제어 서스펜션은 필수라고 봅니다. 그 이유는 김승현 편집장이 K8 시승기를 봐주시면 충분히 참고가 될 것 같고요. 이렇게 하면 취득세 포함 5,750만원이 나옵니다. 그런데 사실 3.5 가솔린 정도면 차라리 캘리그래피 트림으로 가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캘리그래피로 넘어가면 가죽도 나파 가죽이 들어가고 스웨이드 내장재, 리얼 스티치 이런 큰 차이가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3.5 가솔린 모델을 선택할 정도라면 캘리그래피 4륜구동에 헤드업 디스플레이랑 빌트인 캠 2세대가 포함되어 있는 하이테크 패키지 그리고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 2를 선택할 것 같습니다. 이걸 선택하면 캘리그래피 전용 20인치 휠하고 피렐리 타이어도 들어가거든요. 이렇게 하면 취득세 포함 5,990만원 정도가 나오는데 5,750만원짜리 한 단계 아래 트림을 사는 것보다는 3.5 가솔린 모델에서 욕심을 부릴 정도라면 그냥 200만원 더 내고 캘리그래피 트림으로 가는 게 훨씬 낫다는 생각입니다. 진짜 그냥 풀옵션으로 살 게 아니라면 오늘 언급하지 않은 옵션은 사실 안 쳐다보셔도 됩니다. 괜히 봤다가 고민이 될 만한 것들이거나 아예 취향에 따라 갈리는 옵션들이거든요. 언급 안 한 게 뭐가 있냐면 파노라마 선루프, 블랙 잉크 패키지, 무광 컬러, 뒷좌석, 전동식 도어 커튼 이런 것들입니다. 아마 블랙 잉크랑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 2 사이에서 고민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가격도 똑같은데 차이가 뭐냐면요. 블랙 잉크 패키지는 블랙 잉크 전용 내외장 인테리어가 적용되고 휠도 블랙 잉크 전용 휠이 들어갑니다. 완전 검은색으로 외관이 꾸며지는 건데요. 그랜저는 고급스러움을 원하는 분들이 대부분일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굳이 블랙 잉크 패키지를 선택할 필요가 있을까 싶습니다. 이건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실물로 보고 판단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랜저가 지금 대기 기간이 1년 이상이라고 하는데 오늘 영상으로 옵션 고민이라도 조금이나마 줄이셨길 바랍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저는 김승현 안피디의 스포일러 안피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